가왕이라 불리우는 유일한 가수 조용필 씨는 우리 대중음악 역사상 최고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그는 여전히 연습생처럼 연습을 많이 하는 가수로 유명합니다. 전국 순회 공연이 잡히면 2달 전부터 자신의 밴드와 함께 하루에 2타임씩 연습한다고 하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의 가창력은 최정 상급이라고 합니다. 조용필 씨의 이런 가창력과 음악성은 그가 평생을 바쳐 노력한 결과물이에요. 그는 가수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저는 저의 삶은 실패작이다라는 것이 정작 본인은 자신의 인생은 실패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용필 씨는 화성 최고의 부잣집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나 형들의 영향을 받아 음악을 좋아했고 기타를 즐겨 쳤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는 비틀즈에 심취하며 더욱 기타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옛날에는 음악하는 사람을 딴따라라고 하며 천시하던 때라 그의 아버지는 그가 음악을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급기야 아버지가 조용필 씨의 아끼던 기타를 때려 부셔버리자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어린 마음에 약을 먹고 죽을 고비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정말 병원에서 일주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겨우 깨어났다고 해요. 겁을 준다고요. 약을 먹었어요. 아, 부모님을 겁을 준다고? 네. 동 기름시장 있는 쪽에 그 성녀병원이라고 있어요. 아,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혼 상태에 있다가 그런데도 아버지는 음악하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았고 그는 고등학생 때 음악을 하기 위해 가출까지 해버리고 맙니다. 유복한 가정 환경을 버리고 궁핍하게 생활하면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밤무대를 떠돌면서 열심히 기타를 연습했는데 입소문이 나자 1968년 미팔군 부대에서 록밴드의 기타리스트로 본격적인 뮤지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보컬을 맡았던 멤버가 군입대를 하는 바람에 그는 노래까지 부르게 되었어요. 당시 그는 밥을 먹는 시간마저 아끼면서 음악에 몰입해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피아노를 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도화지에다가 건반을 그려놓고 연습했고 악보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라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악보를 손으로 그려가며 공부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훗날 그의 히트곡 대부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가수로 이름을 알렸지만 가수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1975년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큰 반응이 없었죠. 하지만 1976년 제1교포들의 고향 방문이 허용되면서 당시 부산항을 소재로 한 이 노래가 시대적 분위기와 맞아떨어지며 대박이 납니다. 꽃 피는 이 노래는 지금도 롯데 자이언츠의 1순위 응원가로 불리고 있어요. 록밴드로 활동을 시작했다가 트로트 장르로 본격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조용필. 근데 사실 제가 75년도에 대마초 파동이 엄청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기도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대마초 파동에 휩쓸리고 맙니다. 1977년부터 79년까지 활동을 금지당했는데 당시 이 사건은 조용필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반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많이 나왔죠. 그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한동안 가수활동 금지라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어요. 이때 많은 가수들이 시리에 빠져 사라졌는데 조용필 씨는 그 고난의 시기를 자신을 갈고 닦는 수련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더욱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고 우연히 들은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 자신의 창법까지 바꾸게 되는데요. 아픈 목을 소금물로 단련했고 미성이었던 목소리에서 지금의 호소력 짙은 창법을 완성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 해금 조치와 함께 1집 앨범 창밖의 여자를 발표하면서 재기에 성공하는데 이 앨범은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장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발표하는 앨범마다 데이트를 치며 1980년대 최고의 가수로 우뚝 서게 되죠. 이 당시 조용필의 아버지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텐데 아직까지 집도 없이 전세를 살고 있다. 누가 중간에서 횡령하는 것 아닌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자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드님은 100을 벌었다 치면 90 이상을 음향장비, 악기 구입에 전부 투자하고 해외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최고급 장비로 모두 맞추려고 하니 돈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 엄청난 음향 장비들을 운송하려고 큰 트럭을 2대나 사서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팬들에게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기 위해 수익의 대부분을 음악에 재투자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조용필 씨의 거대한 오빠 부대가 만들어지며 우리나라 최초로 조직적인 팬 문화가 형성되었고 남진, 나훈아의 뒤를 잇는 조용필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그러던 그는 1987년 깜짝 놀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80년대 거의 매년 가요대상을 수상하던 그는 어느 순간 정중하게 수상을 거부하게 되는데 더 이상 순위와 상에 집착하지 않고 더욱 고차원적인 음악을 하겠다는 의지였어요. 90년대부터는 아예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콘서트로 본인의 주 무대를 옮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콘서트 환경은 열악했고 콘서트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지 않을 때였죠. 하지만 조용필 씨는 해외 인류 공연들을 공부하며 분석했고 무대 총감독까지 직접 하며 모든 열정과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1979년부터 결성된 그의 밴드 그룹 위대한 탄생은 각 분야의 최고의 멤버들, 최고의 장비와 악기로 무장해 항상 퀄리티 높은 공연을 펼쳤고 그의 공연은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주목받게 되면서 관객이 늘어갔어요. 현재까지도 조용필 씨가 콘서트를 열었다 하면 만석행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가수 조용필은 자기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악을 너무 사랑했고 음악이 전부였던 그는 대마초 파동 때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다는 절망과 공포를 느끼며 큰 충격을 받았고 아무리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힘이 없던 시절이라 기자의 보도 하나면 인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죠. 목숨처럼 사랑한 음악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결국 사랑하는 여자를 잃게 되었는데요. 탑스타가 된 그는 1981년 박지숙 씨와의 약혼 사실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약혼 기간 중 배우 이미숙 씨와 연문설이 터지면서 미뤄왔던 결혼을 급히 하게 되었죠. 절에서 기자 7명만 초대해 비밀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미숙과의 스캔들을 터뜨리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두려운 마음에 급하게 결혼했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성급한 결혼 때문이었는지 그는 음악 활동에만 몰두하면서 부인을 외롭게 만들었고 안타깝게도 박지숙 씨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결국 4년 만에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합의 이혼하면서 조용필 씨는 미안한 마음에 당시 자신이 재산 대부분을 주었어요. 음악 때문에 여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던 그는 이혼 후 1992년 밤으로 가는 쇼 방송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함께 출연했던 이성미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용필 씨가 술만 마시면 하는 말이 내 인생은 실패다. 너는 애라도 있지 않느냐라고. 노래로 성공했지만 내 인생은 마이너스나 다름이 없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결혼할 기회가 생긴다면 아이를 꼭 갖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나이 40이 넘어가다 보니 과연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누가 내 임종을 봐줄까 하는 생각까지 한다고.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40이 넘는다, 40대 중반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다음에 혼자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뭐 임종을 누가 봐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그렇게 아이를 원했던 그는 1994년 45살에 자기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안진현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 아이까지 보냈던 이혼녀였고
나이도 많아서 아이를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필 씨를 위해 모든 것을 맞춰주던 엄마 같은 여성이었는데요. 외로움과 성격 차이로 힘들어하던 전 부인과는 달리 안진현 씨는 그가 음악 작업이나 활동을 할 때 방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음악을 공부한 적이 있고 뮤지컬 활동도 한 적이 있어 뮤지션들의 생활 스타일을 잘 이해해준 것이었는데 조용필 씨에게는 정말 좋은 배우자였죠. 그런데 황망하게도 그녀는 지병인 심장병으로 결혼 10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당시 조용필 씨가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요. 자식에 대한 간절함까지 포기하고 선택한 두 번째 사랑이었거든요. 2003년 안진현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조용필 씨는 무려 10년간 노래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년 만에 발표한 19집 앨범 노래가 바로 바운스였죠. 잠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조용필 씨의 신곡은 발표되자마자 젊은 아이돌 가수들까지 누르고 1위에 올랐고 어린 아이들까지 따라 부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당시 나이가 환갑이었지만 조용필 씨는 항상 전 세계 뮤지션들의 음악을 듣고 분석하면서 과거의 음악 스타일에만 갇혀있지 않고 늘 새롭고 트렌디한 음악을 연구한 덕분이었죠. 현재 70대가 되어서도 조용필 씨는 젊고 힘있는 목소리를 자랑하며 세련된 음악성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큰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올해 말에는 정규 20집 앨범도 발매한다고 하는데요. 두 번의 사랑에 실패하고 아이도 없는 외로운 조용필 씨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음악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의 재산은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80억 이상의 기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